버커스에서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교육은 AVC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시는 간략한 방법, 그리고 쉬었다가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센서와 레전드 다 국산화를 성공해서 작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현장 센서에 대한 특성을 좀 설명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AVC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튜닝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저희 교통량 조사 장비, 저희 AVC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량 조사 장비는 잘 아시겠지만은 지나간 차량에 대해서 속도와 그다음에 차종을 12종으로 구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센서는 기본적으로 2피해조 원루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만 단독으로 3피해조 원루프가 가능하게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가 3피해조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차량의 바퀴 폭과 좌우 바퀴의 거리, 그 바퀴를 제외한 안쪽 거리를 융거라고 합니다. 융거 융폭을 취득함으로써 현장에서 튜닝이 필요 없게 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피해조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계측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성능평가를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최소 장비에 대해서 차종이 잘 분리되고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서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센서라는 것도 매설하고 나면 특성이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장비, 저희 장비는 지금 정보를 입력받는 루프에 대한 신호는 이 루프보드 한 장이 4차로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조도 4차로에 대한 신호를 피해조 보드 한 장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프로세스가 있고 파워, LCD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D 부분은 지금 4.3인치 터치 LCD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에도 7인치를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시켜 드리겠다 했는데 아직은 7인치 보드를 현장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구매해놓은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좀 소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는 7인치 LCD 보드가 현장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두 슬롯이 4차로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5차로 장비다 하면 이쪽에 한 슬롯이 두 슬롯이 같이 장비가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8차로가 커버되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12차로가 커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론 교육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이 검지가 되면 당연히 피해조 신호와 루프 신호가 장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프로세스는 저희 장비만의 국한이 아니고요. 이건 AVC 장비가 모두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 스코프나 뭐 어떤 상황에서 보시면 이러한 조합의 파형이 들어옵니다. 지금 설명드리면 이 위에 네모칸 부분은 루프가 차량이 진입했다, 진입하지 않았다를 인식하는 이게 그 인덕턴스 값이 변하면서 실제로 디지털 신호 변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이 진입 피해주가 됩니다. 지금 2종 차량, 1종 차량 기준으로 그런 겁니다. 이 검은색 파형은 이제 진출 파형입니다. 실제로는 차량의 길이에 따라서 진출 파형이 진입 그 후단 뒤에 올 수도 있고 이거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출도 2번 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4번 튀고 있는 부분이 사선 피해 쪽 신호가 됩니다. 이런 모양의 전체 조합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차가 이게 검지되면 이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프로세스는 먼저 축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가 루프고요. 여기가 루프, 진입, 진출, 사선. 이런 시간 타임입니다.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프로세스는 무조건 축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축수를 먼저 구분하는 게 가장 차종으로 구분하기 쉬운 거고, 축수는 간단하게 이 수량만, 이 카운트만 세면 됩니다. 두 축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지금 디텍트 데이터와 클래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장비 안에 다 들어있는 그 각각 장비마다의 고유 차종 분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를 갖고 있든지 업체마다 다 틀린 거고 이게 다 노하우가 되는 거고요. 그 테이블하고 먼저 축수가 똑같은 애들을 골라냅니다. 저희 걸 기준으로 저희는 지금 77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일 축수인 거를 먼저 걸러내고요. 그 다음번에 축간을 비교하게 됩니다. 몇 가지 파일이 나온 몇 가지 로우가 나왔다면 축수가 왔고 그 다음에 축간 거리를 비교하게 되는데 축간은 이 시간축 안에서 그 진입 진출의 요 거리 이 거리를 가지고 축간을 데이터로 센티미터, 메타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축간이 맞는 거를 또 그 중에서 추려내고 이렇게 하나씩 없애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3피해류가 있다면 이 피해류가 있다면 여기서 윤거와 윤폭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온오프 타임과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윤과 윤폭을 비교하게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있으면 이걸 계산을 해서 해당 차종을 계산을 해야 돼요. 추려내요. 없다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와 루프가 온된 시간과 진입 피해조의 첫 번째 바퀴가 밟은 요 시간 요거를 가지고 프론트행을 계산하게 돼요. 프론트행. 이게 이 프론트행이 현재 1~3종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1종 차량들은 보통 프론트행이 1m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3종 차량들은 실제로 이제 1m 30cm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평가에서 떨어지는 부분도 이제 그 갭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차량도 있고 아닌 차량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정밀 튜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프론트행은 여기서 계산을 하게 돼요. 똑같 반대로 리어행은 마지막 바퀴가 나간 것과 루프가 오프된 리어행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전체 길이는 루프가 온됐다가 오프되는 여기까지 근데 이것만 봐서 어떻게 길이를 계산하냐 당연히 속도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속도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따가 시간이 나오면 제가 이제 간단한 튜닝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기서 이제 속도와 축간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튜닝을 할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은 리어행, 프론트행, 차량 길이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해당 테이블에서 가장 적합한 차종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에서 이제 뭐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에 대한 보정이나 이런 걸 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차량이 표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제는 항상 1종과 3종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쓰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제 윤폭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3종 차량의 타이어는 보통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죠. 다른 부분 이외입니다. 이 뒷바퀴가 앞바퀴의 여기를 이제 윤폭이라고 하는데 비율이 보통 1.5배 정도, 1.5배 정도 뒤에가 더 두껍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윤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선으로 된 피에조를 차량이 이렇게 밟고 가면서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되면은 간단한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바퀴의 폭과 양쪽 바퀴의 폭을 뺀 걸 가지고서 또 윤 거를 찾아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1,3종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 2피에조에서 저희도 지금 루프보드를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량 재원상으로 30cm의 차량 재원을 가지고 1,3종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루프보드에서 오차율 저희가 한 15에서 20 많이 날 때는 20cm까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뭐 다른 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에조와 루프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고 여기가 3.4m 하지만 얘는 2m를 센서 2m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2m인 이유가 이게 좌우로 커질 때 반대편 차선에 그 인덕턴스랑 같이 공진을 하지 않도록 띄워놓은 게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필드에서 테스트 해봤지만은 최소한 50cm 이상 좌측 센서가 떨어져 있어요. 차량도 그 50cm 이상 넘어가야지 내가 감지를 안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뭐 얘도 전자석이랑 비슷합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센서를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뭐 5바퀴를 감는 회사도 있고 4바퀴를 감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감아놓고서 전기를 딱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인덕션을 이렇게 모양으로 생성이 됩니다. 원 모양으로. 근데 길이가 변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차량이 항상 만약에 가운데로 간다면 오차가 없을 겁니다. 거의. 몇 센치밖에 안 날 겁니다. 여기서 범퍼를 건드리는 거하고 이 측면으로 발짝 붙어 범퍼를 여기서부터 건드리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기술력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보정을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최종 테스트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cm 이하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5cm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결과 나오는 10c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부분이 추입이 돼서 후에는 성능 개선이 더 많이 될 겁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차량 재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좌우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거든요. 이것만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운영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거고요.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PC가 운영되는 환경이랑 비슷합니다. 다 스레드로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 검지와 통신부에서도 AVC와 VDS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스레드로. 제어기 상태를 항상 체크하는 프로세스가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차량 검지, 아까 차량이 검지됐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풀어드린 거고요. 요 흐름도는 지금 요 순서대로 나오는 모양 말씀드리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통신 프로세스도 AVC와 VDS가 따로따로 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에서 AVC 데이터는 올라가는데 VDS는 안 올라간다. 한 장비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에 프로세스가 좀 엉키거나 이런 데 문제가 나가서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네, 이건 나오는 프로토콜, 드론사 기준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간단한 장애를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PU 보드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보이시는 게 이쪽 LED 터치 패널에 이 화면이 안 나오고 가로줄이 쫙 나 있거나 회색이나 백색 화면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뭐 저희가 전자장비 쓸 때 똑같이 항상 전원을 먼저 껐다 켜보시고 보드를 꼽았다가 깊이 꼽아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드가 뒤에 백슬롯에 꽉 꼽히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항상 이거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루프보드가 이상이 생긴다. 루프보드에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그냥 놔두는데 차가 안 지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거리는 현상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개별적으로 주파수대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파수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딥스위치와 점퍼, 세세한 딥스위치들 이렇게 보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다다다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들어온 주파수가 서로 공진을 하는 겁니다. 차량이 지나가지 않았는데 내가 정한 임계치 이상의 어떤 신호들이 들어오니까 계속 발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하시는 방법들은 이런 점퍼들을 반대로 꼽아보시거나 아니면 딥 스위치를 좀 조정을 해보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발진이 멈추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따가 좀 상세하게 세팅을 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 이제 피에조 보드 이상, 피에조 보드는 일단 주파수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발진이나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센서에,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센서에서 노이즈가 많이 올라온다면 여기에 희미하게 불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얘가 발진을 하던가 아니면 얘가 불이 들어와 있던가 하면 여기 폴스에 불이 들어오고 빨간 그럴 때는 여기 차선에 차량이 안 잡힌다 했을 때 보드를 먼저 보시고 여기에 만약에 희미한 불이 들어오거나 차가 지나가는데 LED가 켜지지 않거나 LED가 켜지지 않는 거는 신호가 입력된 신호가 문제가 있는 거고 불이 들어와 있던 거는 노이즈가 올라오고 있다. 항상 스코프로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보드는 내부에 이렇게 점퍼 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씩 짝을 지어갖고 한 차선씩 되어 있고요. 진입, 진출, 사선, 그리고 이건 예비 포트. 그리고 점퍼도 이제 이건 좀 이따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점퍼를 이용해가지고 노이즈 레벨 때보다 더 높게 기준값을 올릴 수 있게 해놓고요. 근데 신호가 너무 작다면 증폭을 할 수 있게. 증폭은 올해 장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 장비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신호 증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전원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이시는 특징이 일단은 LED가 안 들어오겠죠. 보드 LED가 전원 보드 쪽 LED가 안 들어오고 얘네들이 계속 리셋을 반복할 겁니다. 장비가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리셋했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원인은 일단 말씀드렸고 우선은 보드가 문제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우선은 다 뺐다가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 센서들 확인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따로, 시공하는 업체 따로, 또 자재를 갖고 오는 업체 따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디에 센서가 나갔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미 공업체로 돌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뭐 서로 핑퐁을 치면서 이제 해결을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은 해외 벤더들이 다 독점으로 국내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잘못 보이면 자재를 갖고 오기도 하고 뭐 고무줄 가격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레진과 피에조를 개발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저희 피해조 센서에 대해서 KTC 한국기계전자 시험연구원에서 나온 시험 결과서입니다. 기존의 피해조 센서에 대한 단점을 좀 보완해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기존 피해조 센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센서와 리드선의 접합, 여기가 제일 많이 깨지거든요. 깨지면서 여기에 수분이 들어가면 노이즈가 발생하고 신호가 죽고 뭐 이런 현상이 저희가 이걸 다 보완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사용하다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이제 올해는 BMT를 통과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고, 레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개발해서 실제 기존에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던 레진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차량 검지기들이 발전하는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ITS 콩그레스가 개최됐습니다. 저희도 저희 장비와 자재를 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뭐 이제는 추세가 다 비접촉식으로 가는 건 맞더라고요. 레이저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VDS 성능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콩그레스에 나가봤더니 이제 좀 더 기술이 발전된 업체들은 차종을 6종, 뭐 8종 정도는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레이저와 레이더를 이용한 교통량 조사 장비를 지금 개발 완료로 앞두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 나가면은 활용하실 수 있게. 하여튼 추세들은 다 지금 비접촉식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론은 계속 말씀드려봐도 뭐 좀 피곤하시고 이제 머리 잘 안 들어오시니까, 이론에서 가장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아까 그 차종분류 흐름도, 이 신호가 해서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어떤 뭐랑 비교를 해가지고 차종이 나오는지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테이블은 장비 안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 저장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오버행 값은 뭐고, 뭐 차종은 뭐고, 축수는 뭐고, 오버행, 뭐 최하 오버행, 최고 오버행, 프론트행, 최하 최저. 그래서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들, 계측된 값들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찾아내가지고 차종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에서 이 내용을 끝내고요. 간단한 튜닝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 장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관내에 있는 TDC든 ECM, 그다음에 이 비트론 장비도 있나요? 뭐 그런 장비들하고 튜닝법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이 내용만 이해하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속도는 어떤 데이터에서 속도가 나오느냐고 말씀드리면, 여기가 3m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알게 있습니다. 센서에 이제 현장에 박혀 있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바퀴가 얘를 친 시간하고 얘를 친 시간을, 첫 번째 바퀴는 두 번째 바퀴, 얘를 친 시간하고 얘를 친 시간을 보면은 속도가 나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있고요. 시간도 나오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1차적으로 속도를 구합니다. 뭐 튜닝을 하실 때 스피드건을 계속 보시면 좋겠지만, 스피드건에도 오차가 있고 잘못 쓰시면 속도를 잘못 보시니까, 이 AVC는 속도만 맞춰놓으면 기본적인 데이터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속도를 스피드건으로 봐야 되나? 여기도 오차가 생기고
얘의 속도 오차는 보통 저희가 레이저 측정기랑 봤을 때 99% 거의 그 정도입니다. 걔들 오차도 있고 얘도 오차도 있어요. 호수점 때문에.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스피드건이 없다, 스피드건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축간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축간은 아마 모든 ABC 장비에서 다 표출을 할 겁니다. 유지보수 프로그램 보시든지 다 보시면. 그럼 축간으로 속도를 어떻게 맞추냐?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저기 스포티지 R입니다. 스포티지 R의 제어를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이 바퀴와 바퀴 축간 거리가 264가 나왔습니다. 264로 나가는데 스포티지가 딱 한 대 지나갔습니다. 차 센서를. 근데 얘가 268 아니면 270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속도가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속도를 기반으로 놓고서 데이터 생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3m를 딱 재갖고 선 그리고 폭을 1cm를 까니까는 뭐 여기다 선 하나 그립니다. 근데 선을 이렇게 동일하게 여기 긋고 또 여기 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실수를 했으니까 여기 긋고 안쪽에 그릴 수도 있고 잠깐만. 아니면 커팅을 하다가 헷갈려가지고 라인을 여기 잡고 까는 사람.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축간을 맞추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리가 상수 들어가는 거죠. 이 거리를 설정 값에서 조금씩 수정하시는 겁니다. 1cm씩. 얘 맞는 지원이 나올 때까지. 얘가 더 늘어나면 얘가 좀 줄이고 또 줄어들면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면서 요거를 딱 맞춰 놓으시면 그렇게 되면은 속도는 이제 거의 뭐 100% 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도 다 알아서 어떤 최소한 90% 이상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다 세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튜닝 하시는 건 일단 요 축간을 몇 가지 눈에 가장 현장에 많이 다니는 차 몇 가지를 외우시는지 아니면 좀 적으셔가지고 튜닝 하실 때 축간 거리를 보시고 그걸 맞춰보십시오. 그걸 맞추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루프의 온타임. 이 온타임하고 이 타임을 가지고서 프론타임을 정하는데 루프도 센서가 조금 이제 인덕턴스가 변하고 하면 온이 늦게 될 수도 있고 온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한 좌우로 치우치면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튜닝을 하실 때 이거를 맞춰놓으신 다음에 프론트엔을 보신다면은 여기서 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량들의 군. 보통 소형에는 이제 마티즈 것들 800cc, 1000cc 이런 차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애들은 프론트엔이라고 나오는 값을 보통 70에서 80cm로 취득이 되게끔 이 설정값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설정값 수정하는 건 제가 이제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일종 차량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형, 준중형, 중형, 대형 이런 차들은 보통 한 90에서 한 105든지 한 100대 왔다 갔다 요 정도 안에서 군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3종들 3종은 보통 130에서 140cm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취득될 수 있도록 이 설정값으로 이 온오프 타임을 살짝씩 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거의 95% 이상에 대한 튜닝이 다 끝납니다. 이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를 특수를 감지하는 어떤 프로그램적인 가상의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현장 센서가 문제가 있어서 이 가상의 선 기준점보다 아래서 형성이 된다면 이를 때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현장에서 거의 다 튜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충청도 팀에서는 현장에서 지금 튜닝을 해보고 있거든요. 딱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손대지 않는 한에서 제가 하는 튜닝법을 그냥 바로 말씀드립니다. 원리 조금 이해하시고 여기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속도는 축간을 보고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1365 할 때 프론트엔의 데이터를 가장 비중을 많이 주기 때문에 프론트엔을 보시고, 타사 장비들은 오버행을 보든지 다른 뭐 리어행을 보든지 이런 또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구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거를 그리고 항상 튜닝을 하실 때는 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 데이터를 같이 동시에 받으셔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분석을 해보시면 답을 찾으시기 좀 편하니까.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는 뭐 튜닝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저희 보드 부분에 대해서 보드에서 또 튜닝하는 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괜찮아요? 여기 보드 좀 갖고 왔으면 좋았는데 지금 대비하면서 생산을 하려고. 일단은 저런 튜닝을 하시기 전에 보드를 먼저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순서로 보면 원래 이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저걸 잘 먼저 말씀드렸고, 저희 장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딥 스위치는 4단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0, 1, 2, 3이라고 하면 이게 0이고, 이게 1이고, 이게 2이고, 이게 3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 현장에서 인덕턴스의 세기, 감도라고 저희는 말하거든요. 감도를 낮추든지 올리든지 하는 현상입니다. 우선 발진이 났을 때 감도를 먼저 조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이 너무 커서 옆에 원하고 이렇게 부닥치는 거거든요. 일단 원인을 생각하시는 게 먼저. 그러면은 부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도를 내려서 닿지 않는, 그렇게 발진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의 크기로 올려놓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좌우로 치우치면서 차량 제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가장 발진이 나지 않는 중에서 가장 크게 하시는 거고요. 예. 피해조에 대한 루프예요. 루프입니다. 네, 루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루프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 점퍼를 꼽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20kHz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꼽으면 40kHz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세팅을 하실 때는 이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를 지그재그로 하셔야 됩니다. 초반부터 아예 틀어버리는 거죠. 주파수 대요. 얘가 공진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꽂고 안 꽂고 꽂고 안 꽂고 하시는지, 안 꽂고 꽂고 안 꽂고 꽂고 하시는지 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요 핀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드에 써 있거든요. 위에를 하이라고 부르고요, 밑에를 로우라고 부릅니다. 이거의 의미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루프는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은 그냥 파형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되다가 차가 지나가게 되면 이 주기가 짧아졌다가 나가면 다시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럼 보드는 요 촘촘해지는, 요 중간중간을 샘플링을 하다가 이 촘촘해지는 타임을 이때 ON이라는 타임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저희 개발적인 원론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하이로우라는 거는 이 주파수, 기본 주파수를 쭉 펼쳐서 보느냐, 아니면 꽉 줄여서 보느냐, 그냥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튜닝하실 때는 크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얘도 그냥 기본적으로 꽂고, 하이로우, 하이로우 이렇게 하시든지, 로우 하이 하시든지, 그냥 다 엇갈리는 겁니다. 다 뒤집는 겁니다. 4개 세팅을 다 틀리게 맞추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이제 가장 역차선하고 발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도 발진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딥 스위치를 조정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가 주파수 1번이 주파수를 제일 많이 흔드는 거고 4번이 가장 약하게 흔든다 생각을 하셔서 현장에 맞게 그냥 조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뒷부분까지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고 운영이 되다가 발진을 하게 된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한번 틀어보는 겁니다. 설정.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뭐 그 노면 상태나 센서의 상태 때문에 이 입력되는 값이 틀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섞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뭐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이 원을 이렇게 가장 이렇게 크게 해놓고 잡혀놓고 하시면 재원의 길이가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납니다. 원을 조그맣게 만드는 거랑 크게 만드는 거. 한번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루프보드를 일단 이런 식으로 발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를 가장 높게 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 0 요 정도 세팅을 하거든요. 보통 1, 1로 세팅하면 옆에가 걸리기 때문에 1, 0 아니면 0, 1 이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프보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피에조 보드. 피에조 보드는 실제로 피에조 센서에 뭐 별 문제가 없다면 크게 손댈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런 점퍼들이 왜 있느냐? 왜 있냐면 피에조 센서가 저희도 이제 기존에 다 수입을 썼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봤더니 요 2.4m 8피트 2.4m 센서 요 센서 부위에서 여기 끝단 신호와 이 끝단 신호 그러니까 요 안에 이렇게 촘촘하게 10cm 간격으로 계속 기급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클래스 2 지금 기존에 사용하셨거든요. 27%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수십 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근데 얘네가 데이터 시트상으로는 20% 편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27%가 나와요. 저희 거는 지금 이 테스트하고 지금 평균 13% 좌우 편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최종 목표는 5%. MSI 클래스 1이 좌우 편차가 데이터 시트상으로 7%인데 저희는 일단 5%까지 해서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27%가 뭐 대충에 20%라고 얘기했습니다. 20%가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센서를 매설했습니다. 뭐 센서가 문제인지 시공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얘를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가상의 선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신호가 일반적으로 잘 나오면서 위로 이렇게 걸칩니다. 약간 신호가 약해서. 근데 이 좌우 편차 때문에 특정한 차량이 어디를 밟느냐에 따라서 안 밟고 나오고 안 밟고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성능평가 기준이 95% 이상인데 100대 중에 저는 5대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걸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수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하실 때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갖고 한 채널입니다. 한 차로 이렇게 4개씩 해서 한 차로입니다. 얘는 진입 피해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놈은 진출 피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얘는 사선 피해조를 담당하고 있고 얘는 범위입니다. 저희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포트예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보기에 보시면 로우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로우 이렇게 꼽으시면 로우 이렇게 꼽으시면 하이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보드에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를 내리는 겁니다. 이 기준선을 내리는 거라서 로우는 그냥 뭐 대충 한 3분의 1 정도 떨어뜨리는 거고 하이는 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준에. 그러니까 얘를 아래로 내리니까 그냥 저 점퍼만으로 가상선이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떨어진 놈들까지 다 잡을 수 있게. 이런 것 때문에 로우 하이가 있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낮게 나오는 애들이 있다가 하이까지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또 로우에서 끝내셔도 돼요. 그리고 로우 하이를 같이 꼽으셔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내려놓으시면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 차량의 노이즈. 예를 들면 3축, 4축 이런 차량이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3축에서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 잔상까지 축으로 해갖고
6축, 7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 해당하는데 신호가 너무 작으면은 이건 2012년 보드부터 적용인데 이렇게 꼽으셔갖고 지금 신호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 증폭을 2배로 증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세팅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장비 안에서는 요 피에조 거리, 루프 거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프론트엔을 계산하는 상수값에 대한 수정 이런 부분은 다 UI에 다 나와 있거든요. 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잠깐 쉬시고 장비에 연결을 해가지고 값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들어오는지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센서 특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센서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0분만 쉬시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